평택에서 선생님, 전국에서 선생님, 예, 맞습니다.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정책 방향과 실제 집행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 최대 5억 원을 농심보 보증률 95%로 해서 5년 거치 20년 상환 1%대 금리로 빌려주게 되어 있고, 이 기본 전제는 이 친구들이 경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농협에서 실제 집행 시에는 이들의 커리어를 보자, 그리고 담보력을 보자, 그래서 갭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보증률은 85% 이하가 많고, 지역 농협별로도 사실은 집행을 안 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토지를 원래 매매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원하는 토지를 사는 것부터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정책의 골자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지자체에서 2차 보전 형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실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10명 기준 4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 보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 농협 입장에서도 이게 부실이 발생하면 평가에 악영향이 있어서 꺼려지는 게 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지역 농협이 그런 평가 지정장들이 받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전해줄 방안에 대한 지원을 드리고 있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후계농들은 고덕 같은 공실에 입주함으로써 사실 일타입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고양시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핏 화성도 비슷한 것도 하긴 하던데. 화성시도 공실이 있습니다만 평택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평택은 완전히 뭐 최악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 정부에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자체 재원으로 보전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중앙 정부 기획예산처나 국토부 차원에서 협력하여 가령 지역 농협의 일정 부분의 예치금을 마련해서 애초에 중앙 정부의 의도대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지원들을 약간 내려주시면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봐도 재정적으로는 큰 돈이 안 네. 되네요. 네, 돈이 안 돼요. 보니까 뭐 통상 그 사업에 비하면 진짜 뭐 얼마 안 되는 말이 협회가 있지만 통상 비즈니스에 비하면 큰 돈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지금 어쨌든 네. 후계 영농들을 위한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지역 이제 토지를 농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보존률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 농협과의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역 농협이요. 지역 농협하고 예를 들면 지금 평택 이제 도농복합도시잖아요.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팽성, 요성, 뭐 현덕 쪽은 그쪽으로는 다 농업인들이 많은데,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이제 농업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해갖고 농지은행처럼 이제 임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평택 시내에 사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싶은 분들이 가까이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하는데 농지가 없고 멀리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 청년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가까이에서 뭐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산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거는 유통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후계농은 알아서 하는 건데, 물론 공판장에 출하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지자체랑 협력해서 뭐 로컬 마켓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학교들과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들 입장에서는 단순 금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실 토지를 구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주거도 해결되고요. 여기서 같이 입주할 수 있고. 지금 위에 있어요? 아니, 최근에 이 주식상센터 법률이 개정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는 주거용으로 이게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살면서 일할 수 있네요. 네,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서 부지였어요.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벤처 투자금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다가
관리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몰라서 입주 업종이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여기 자체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많이 성숙돼서 지자체별로 스마트팜을 아예 명시를 했고 평택시도 이제 개정은 됐습니다. 과거에도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워낙 공무원들이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예. 어떤 데서 된다고 해서 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은 여드름으로 따지면 톡 건들면 터질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시기가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사실 8호 지원이 굉장히 좀 문제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평택캐퍼스가 있고 LG도 있고 해서 네. 기업하고 이제 평택시에서 지자체에서 뭐 MOU 체결한다든가 상생협의하고 이렇게. 8호 지원을 저희가 보장해 준다면은 수익들도 굉장히 사실 우리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주로 하시는 게 유러피안 상추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데다 하는 게 많으신데 사실 가장 가까운 데 수요처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그래서 여기 그 로컬 우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성에 로컬 푸드 재단을 통해 가지고 미군 부대로 또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데가 데도 있네요. 있고 삼성도 있고 네. LG도 있으니까 기업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8호 지원을 네. 지자체하고 네. 좀 더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만약에 평택에 된다면 당장 KTX 역사가 안 들어오더라도 이 도시가 살 수 있고 이거를 뭐 교육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또 견학을 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딱 고덕 을 지역구의 최고의 예. 지금 전략이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시명도 있고 농촌형도 있습니다만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그런 의도였고요. 한 2주 동안 논했습니다. 왜 후계농들이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당신이 향후에 이 클러스터를 런칭했을 때 입주를 원하면 신청해 주세요를 받아봤고요. 이게 만평 기준으로 농촌형 만평이면 그냥 20에서 한 4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재원인데요. 평당 100만 원이당 100억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한 사업일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종료됐는데요. 2주 만에 총 33명이 130억 원 정도의 후계농 자금이 확정된 분들 위주로 신청이 들어왔고 이 DB를 제가 한 분 한 분씩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가령 이분 같은 경우는 충남 천안에서 오이를 장목하고 싶은 분이었고 4억 5천만 원이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랑 통화를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찾아가서 만나보면서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토지를 살 수 없다. 금융의 보존율이 너무 낮다. 등등.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거의 보편적이었습니다. 공통의 요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이런 분들 중에서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금으로서 실제로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보통 수직 농장 같은 형태의 온실이 적절하거든요. 그 장르 거기에서 보통 채류를 기르는데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딸기 같은 경우 뭐 토마토, 파프리카 다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